진심을 다했는데 연인에게 촌스럽다, 시골뜨기다, 집안일이나 어울린다는 모욕으로 되돌아올 때 마음이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일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의 감정을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 게 창피해서 다른 여자를 화려한 파티에 데려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는 그 화려한 5성급 호텔 파티 장소가 바로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의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와, 그 창피함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이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채널을 계속 응원해주세요.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켜두시면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모모도 누가 이미 대기 중인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출석 체크해 볼까요? 이름, 사는 도시, 그리고 출석이라고 적어주세요. 혹시 댓글창에서 같은 도시 친구를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자, 좋아요 버튼을 누르셨다면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쾅하고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에 미나는 깜짝 놀랐다. 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를 놓칠 뻔했다. 그녀는 낡고 색이 바랜 티셔츠 소매로 이마의 땀을 급히 닦았다. 지훈이 돌아왔다. 그녀의 남편은 마치 이 집이 지옥이라도 되는 듯 항상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몰고 왔다. 미나는 새벽부터 온 힘을 다해 집을 청소했는데도 말이다. 어이, 당신 귀 먹었어? 아까부터 문을 두드렸잖아. 미나가 허둥지둥 현관문을 열자 지훈이 소리쳤다. 미안해요, 여보. 뒤에서 걸레질하고 있었어요. 수돗물 소리가 좀 커서 못 들었어요. 미나는 아내의 도리로서 남편의 서류 가방을 받으려고 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지훈은 미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는 자신의 비싼 가죽 가방을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그의 눈은 잘못된 점을 찾으려는 듯 방안을 훑어보았다. 퇴근할 때마다 보이는 지훈의 전형적인 습관이었다. 핑계는 이것 봐. 바닥이 아직도 젖어 있잖아. 내가 미끄러져서 죽기라도 바라는 거야? 그래서 내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응? 지훈이 방금 미나가 닦은 바닥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미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인내심을 가지려 했었다. 재산이라니 지훈이 말하는 재산이 대체 뭘까? 마케팅 팀장으로서 지훈의 월급은 보통 사람 기준으로 괜찮은 편이었지만 그의 씀씀이는 수입을 훨씬 웃돌았다. 지훈은 그동안 미나가 자신의 비밀 사업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와 아파트 대출금을 몰래 메꿔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미나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입을 다물기로 했다. 곧 마를 거예요. 여보, 뭐 마실래요? 따뜻한 차 아니면 시원한 오렌지 주스? 미나는 남편의 화를 돌리려 부드럽게 물었다. 관심 있는 척하지 마. 내 꼴이나 좀 봐. 지훈은 역겹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늘 냄새, 구멍난 티셔츠, 대충 묶은 머리. 퇴근하면 눈 좀 쉬고 싶은데 이런 가정부 같은 꼴이나 봐야겠어? 당신은 아내야. 식모야. 미나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대답하기도 전에 대문 앞에서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화려한 화장과 주렁주렁 매단금 장신구를 한 중년 여성이 허락도 없이 거실로 들어섰다. 바로 시어머니인 최 여사였다. 그녀는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나타났다. 아이고, 지훈아. 내 집은 왜 이렇게 덥니? 에어컨이 고장 났어. 사람 참 인색하네. 최 여사가 백단양 부채로 분칠한 얼굴을 부채질하며 투덜거렸다. 어머니, 에어컨 켜져 있어요. 그냥 오늘 바깥 날씨가 유난히 더워서 그런가 봐요. 지훈은 어머니에게 말할 때 즉시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로 바뀌었다. 최 여사는 미나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매우 날카롭고 무시하는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미나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세상에, 미나야, 너는 남편 퇴근 맞이할 생각이 있는 거니? 아니면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라도 할 거니? 최 여사가 매섭게 쏘아붙였다. 옆집 며느리 좀 봐. 남편 퇴근하면 향수 뿌리고 예쁜 옷 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있더라. 넌 이렇게 지저분하니 지훈이가 집에 안 들어오고 회사에서 야근하는 게 당연하지. 지훈은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며 경멸적으로 웃었다. 거봐요, 어머니, 제 말이 맞죠? 저도 자주 말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근본이 촌뜨기라 그런지 알려줘도 고집만 부려요. 아내의 의무가 청소하고 걸레질하는 것뿐인 줄 알아요. 지훈이는 같이 파티에도 가고 사업 파트너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한데 이런 꼴로는 밖에 데리고 나갈 용기가 나겠어요? 저만 창피하게 만들 텐데. 미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너무나도 아팠다. 그 말들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사실 미나가 집에서 수수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지훈의 일을 돌보며 편하게 움직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비싼 피부관리실이나 명품 옷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다. 지훈은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위해 절약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었다. 어머니, 여보,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전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훈 씨가 쉴 때 편안하도록 집안일을 돌보는 거죠.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변호했다. 어휴, 좋은 아내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여자야. 최 여사가 큰 소리로 말을 잘랐다. 넌 고아에 아무것도 없는 너를 지훈이가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지훈이가 아니었다면 넌 아직도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었을걸. 그러니 분수를 알아. 남편한테 집만 되지 말고 쌀 축내기만 하고 자기 관리도 못하면서. 미나는 입가에 거의 번질 뻔한 씁쓸한 미소를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짐이라고? 만약 그들이 딛고 서 있는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지훈이 3개월 치대 출금을 연체해서 미나가 은행에서 몰래 상환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지난달 지훈이 받은 회사 보너스가 사실은 그의 실적이 저조해서 해고당하지 않도록 미나가 회사를 통해 전달한 개인 돈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마 그 독한 입은 영원히 다물어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미나는 자신의 진심이 이 두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짓밟히는지 더 보고 싶었. 됐어요, 어머니. 저런 고집불통 여자랑 말해봤자 힘만 빠져요. 지훈이 마치 파리를 쫓듯 미나를 향해 손을 내저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큰 프로젝트를 따내서 승진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또 다른 도시로 휴가 갈 수 있어요. 최 여사의 눈은 돈의 가능성을 보고 초록빛으로 반짝였다. 와, 우리 아들 대단하다. 그럼 그렇지, 내 핏줄인데. 성공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저기 구석에 있는 애랑은 다르지. 칙칙하긴. 그녀는 다시 묵묵히 대걸레를 집어드는 미나를 곁눈질하며 비꼬았다. 미나는 가슴 속 상처를 안고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에서 호화로운 쇼핑 계획을 이야기하는 지훈과 어머니의 웃음소리 너머로 미나는 부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참는 거야, 미나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힘을 주기 위해 속삭였다. 오늘 그들이 웃게 내버려둬. 곧 그들이 모욕하던 이 가정부가 사실은 누구인지 알게 될 테니까. 미나는 낡은 옷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훈이 있을 때는 항상 숨겨두던 전화기였다. 그녀가 신뢰하는 호텔 지배인 김 부장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는 짧지만 의미심장했다. 박미나 회장님, 다음 주 그랜드 볼룸 오프닝 파티 준비는
90%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남편분을 위한 VIP 골드 초대장을 오늘 오후에 발송했습니다. 미나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미스터리한 미소였다. 그 초대장. 지훈의 오만함을 무너뜨릴 시작이 될 초대장이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요, 여보. 이 연극은 곧 끝날 테니까. 미나가 남편의 운명을 완전히 손에 쥔 그 손으로 다시 대걸레를 짜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다음 날 지훈의 집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해가 막 떠오른 시간이었지만 지훈은 이미 근무복 셔츠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테라스에 앉아 미나가 타준 아메리카노를 즐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당을 부지런히 쓸고 있는 아내를 봐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금 깔끔한 제복을 입은 특별 배달원이 배달해준 고급스러운 소포 때문이었다. 그 소포는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상자는 두꺼운 검은색 벨벳으로 만들어졌고 가장자리에는 금색 잉크로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발신인 이름은 없고 귀하 강지훈님, VIP 고객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지훈은 그 상자를 받자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조공을 받은 왕이 된 기분이었다. 조심스럽게 지훈은 상자의 금색 봉인을 뜯었다. 그 안에는 매우 두껍고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종이는 값비싼 질감이었고 열자마자 우아한 향수 냄새가 풍겼다. 안에 글씨는 빛나는 금색으로 양각 인쇄되어 있었다. 그랜드 볼룸 오프닝 갈라 디너, 그랜드 미나 호텔. 지훈의 눈은 카드 구석에 선명하게 찍힌 VIP 액세스와 거울드 인비테이션이라는 글씨를 읽고 휘둥그레졌다. 이런 초대장은 보통 고위 관료, 톱스타 혹은 억만장자 사업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다. 지훈은 즉시 자신의 위상이 하늘로 치솟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아버지, 잠깐 이리 와보세요. 지훈이 마침 어제부터 묻고 있던 부모님을 불렀다. 최 여사와 강 선생이 허둥지둥 집안에서 나왔다. 최 여사는 아직 머리에 헤어롤을 말고 있었고 강 선생은 잠옷 바지를 고쳐 입고 있었다. 왜 그러니, 지훈아. 아침부터 불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최 여사가 투덜거렸다.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보세요. 지훈이 어머니 얼굴 바로 앞에 금색 초대장을 자랑했다. 이건 이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 개장 파티 초대장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전 VIP 골드 액세스를 받았어요. 이건 제가 중요한 인물, 엘리트로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최 여사는 마치 현금 다발을 본 것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초대장을 낚아챘다. 그녀의 통통한 손가락이 비싼 초대장의 질감을 경이롭게 더듬었다. 세상에, 지훈아. 이건 정말 비싼 초대장이구나. 엄마, 아줌마, 모임 친구가 그러는데 그랜드 미나 호텔 행사에는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대. 와, 너처럼 성공한 아들을 둬서 정말 자랑스럽다. 지훈아, 비싼 돈 들여 공부시킨 보람이 있네. 최 여사가 아들의 뺨에 요란하게 뽀뽀하며 칭찬했다. 강 선생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다, 지훈아. 회사에서 내 실적 때문이겠지. 응. 사장님이 내 이름을 추천했을 거야. 지훈은 거만하게 웃으며 가슴을 더욱더 높이 부풀렸다. 당연하죠, 아버지. 전 에이스 마케팅 팀장이잖아요. 제 인맥도 넓고요. 부자들이 제 실력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를 특별히 초대한 거예요. 아무나 이 카드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당 한구석에서 미나는 빗자루질을 잠시 멈췄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들었다. 먼지 마스크 뒤로 숨긴 재미있다는 미소가 있었다. 지훈은 그 호텔 이름, 그랜드 미나가 자신의 아내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지훈은 미나를 너무나 얕잡아 봐서 그 이름이 단지 우연이거나 혹은 그 웅장한 호텔을 자신이 더럽다고 여기는 아내와 연관짓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미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궁금한 척하며. 그녀는 빗자루를 벽 구석에 놓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다가갔다. 와, 무슨 초대장이에요. 여보, 상자가 정말 예쁘네요. 미나가 봐도 돼요? 미나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테이블 위에 있는 벨벳 상자를 만지려 하며. 앗, 만지지 마. 지훈이 미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마치 아내의 손이 초대장의 신성함을 더럽힐 수 있는 세균으로 가득 찬 것처럼. 내 손은 빗자루 만져서 더럽잖아. 나중에 벨벳이 먼지 때문에 망가져. 넌 비싼 물건을 몰라. 고물밖에 모르지. 최 여사는 즉시 미나를 쏘아보았다. 어이, 미나야, 너 분수 좀 알아라. 왜 그래? 이건 부자들 물건이야. 망가지면 네가 배상할 능력은 있고 내 콩팥을 팔아도 지훈이 체면이 깎이는 손해를 배상하기엔 부족할걸. 미나는 슬픈 척하며 손을 다시 거두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냥 너무 멋져서요. 색깔이 예쁘네요. 그거 파티예요, 여보. 언제 열려요? 미나가 같이 가도 될까요? 그 질문은 잠시 침묵을 가져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의 웃음이 터져나왔다. 뒤이어 최 여사의 귀에 거슬리는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마치 미나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농담을 한 것처럼 웃었다. 아, 배 아파. 지훈이 배를 잡고 미나의 얼굴을 가리켰다. 네가 나랑 이 VIP 파티에 간다고? 꿈이 너무 크구나. 미나야, 정신 차려. 거울 좀 봐. 내 꼴을 보라고. 지훈이 일어서서 모욕적인 눈빛으로 미나에게 얼굴을 가까이 댔다. 거긴 사교계 명사들, 품위 있고 향기 나고 똑똑한 커리어 우먼들이 가는 곳이야. 너처럼 마늘 냄새 나는 콩쥐가 갈 곳이 아니라고. 내가 널 데려가면 건물 전체가 날 비웃을 거야.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를 데려왔다고 생각할 거라고. 맞아, 그거야. 최 여사가 열정적으로 끼어들었다. 우리 가족 망신시키지 마, 미나야. 지훈이는 사업 인맥도 넓히고 대단한 사람들도 만나야 해. 네가 옆에서 어리바리하게 있으면 지훈이 복이 달아날 거야. 넌 그냥 집에 있어. 집이나 지켜. 어차피 넌 그런 행사에 입고 갈 만한 좋은 옷도 없잖아. 내 옷은 다 동대문 시장에서 산 것들이잖아. 미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창피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자신이 입는 시장 옷들이 지난달 지훈이 마법처럼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그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날 밤 VIP 손님 승인서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알았어요. 지훈 씨가 저를 데려가기 부끄러우면 집에 있을게요. 미나가 학대받는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해. 지훈이 셔츠 깃을 다듬으며 비꼬았다. 그는 다시 금색 초대장을 숭배하듯 바라보았다. 이번 주 토요일 밤 난 최고의 모습으로 갈 거야. 나랑 어울리는 파트너를 찾아야지. 혼자 갈 수는 없잖아. 그럼 불쌍한 솔로처럼 보일 테니까. 지훈은 어머니를 쳐다보며 최 여사가 이해하는 눈짓을 보냈다. 미나는 남편의 머릿속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머니도 아니고 확실히 미나도 아니었다. 지훈은 분명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미나는 등을 돌려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말했다. 오늘 마음껏 웃으세요. 지훈 씨, 최 여사님, 그 금색 초대장을 즐기세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 초대장이 사실 당신들의 수치심 재판정으로 가는 입장권이라는 것을 모르니까요. 밤이 되자 평소에는 깔끔하던 거실이 마치 난파선처럼 보였다. 지훈은 옷장 전체를 뒤집어 엎었고 정장, 셔츠, 넥타이가 소파와 카펫 위에 흩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좌절감으로 가득했다. 옥수수 알만한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렸다. 그는 큰 거울 앞에 서서
배 부분이 약간 끼는 낡은 회색 정장을 입어보고 있었다. 아, 젠장. 왜 이 정장이 이렇게 끼는 거야? 분명 네가 만든 기름진 음식 때문이야, 미나야. 지훈이 바닥에 던져진 옷들을 접고 있는 아내를 탓하며 소리쳤다. 미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튀김을 좋아하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은 지훈 자신이었지만 항상 미나의 요리가 희생양이 되었다. 미나는 천천히 일어나 지훈이 좋아하는 라벤더 향으로 다림질해둔 깨끗한 흰색 셔츠를 집어들었다. 여보, 남색 정장을 입어보는 건 어때요? 그건 더 슬림핏이고 색깔이 당신을 더 위험 있어 보이게 해요. 예전에 쇼핑몰에서 할인할 때 샀잖아요. 기억나요? 그녀가 흰 셔츠를 건네며 부드럽게 제안했다. 지훈은 그 셔츠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의 눈은 마치 미나가 더러운 걸레를 준 것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네가 패션에 대해 뭘 알아? 응. 내 취향은 촌스럽고 싸구려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울려 퍼졌다. 그 남색 정장은 이미 유행 지난 모델이야, 미나야. 내가 그걸 5성급 호텔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 입고 가면 다른 손님들이 비웃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품위 있는 사람들이야. 네가 장 보는 시장의 채소 장수들이 아니라고. 거실에서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던 최 여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바로 말을 보탰다. 내 남편 말 좀 들어. 미나야, 아는 척하지 마. 넌 5,000원짜리 잠옷밖에 모르잖아. 내 저급한 취향을 지훈이의 높은 수준과 비교하지 마. 미나는 묵묵히 흰 셔츠를 다시 주워들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꾹 참았다. 그냥 돕고 싶었어요, 여보. 당신이 멋지게 보이면 저도 자랑스러울 것 같아서요. 자랑스럽다고? 지훈이 고통스럽게 비꼬는 말투로 말을 잘랐다. 그는 미나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검지로 그녀의 코를 가리켰다. 잘 들어. 내 옷차림에 참견하지 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파티에 같이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넌 촌스러워. 오지 마. 그 말들은 날카롭게 날아왔 마치 최 여사가 자주 보는 막장 드라마 제목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나가 현실에서 직접 느꼈다. 하지만 여보, 초대장에는 +1이라고 쓰여 있어요. 손님이 파트너를 데려와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전 지훈 씨의 법적 아내잖아요. 미나는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 논쟁을 시도했다. 법적 아내. 법적 아내면 뭐해. 창피하게 만드는데 데려가서 뭐 하겠어. 지훈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지금 거울 좀 봐. 칙칙한 피부, 거친 손, 주방 연기 냄새나는 머리. 네가 레드카펫에서 내 옆에 서 있으면 사람들은 네가 길 잃은 청소부인 줄 알지. 매니저 아내인 줄 알겠어? 널 데리고 다니면 내 위신이 땅에 떨어질 거야. 맞아. 지훈아. 최 여사가 이제 일어나 지훈 옆에서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미나가 가면 누가 집안일 할 거야? 누가 내 다리 주물러 줄 거야? 누가 아버님 밥 차려줄 거야? 미나야. 내 임무는 부엌이랑 빨래터에 있어. 집안일이나 잘해. 신데렐라가 되려는 허튼 생각하지 말고. 지훈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았다. 나한테는 어울리는 파트너가 필요해. 내 옆에서 걸으면 사람들이 감탄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역겨워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향기롭고 우아하고 부자들의 예의를 아는 그런 사람. 옷더미 옆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미나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은 갑자기 활짝 피어나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집었다. 미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미소였다. 지훈은 휴대폰 연락처에서 한 이름을 눌렀다. 여보세요, 자기야. 지훈의 느끼한 목소리에 미나는 속이 메스꺼워졌다. 미나는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알았다. 분명 그 여자일 것이다. 응, 나야. 뭐 하고 있어? 내일 토요일 밤에 시간 있어? 내가 특별 초대장을 받았거든.
그랜드 미나 호텔 그랜드 오프닝이야. 응, 그 제일 호화로운 호텔. 너를 데려가고 싶어서. 넌 예쁘니까 거기서 내 옆에 서기에 딱이잖아. 하하. 그럼 집에 있는 식모를 데려가겠어? 내 평판이 망가질 텐데. 지훈은 미나를 힐끗 쳐다보며 비웃듯 웃었고 미나가 배신의 모든 말을 듣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키웠다. 좋아. 내일 너 입을 드레스 사러 가자. 내가 사줄게. 어쨌든 넌 거기서 여왕이 되어야 해. 사랑해. 지훈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그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너를 구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미나를 돌아보았다. 저기, 들었지? 난 유라랑 갈 거야. 그녀는 품이 있고 예쁘고 패셔너블한 여자야. 너랑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같이 가자고 징징거리지 마. 화장실 청소나 하고 월요일에 입을 내 근무복이나 다리는데 집중해. 최 여사는 신나게 박수를 쳤다. 그래. 저게 바로 이상적인 며느리감이지. 유라는 너랑 정말 잘 어울려. 지훈아, 그녀가 널 수행하면 나도 기쁘겠다. 저 미나보다는 눈을 썩게 만드는 것보다 낫지.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몸을 돌려 더러운 옷더미를 세탁실로 가져갔다. 그녀의 연약해 보이는 등 뒤에서 미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마음껏 그녀를 여왕이라 부르세요. 여보, 그녀를 내 궁전으로 데려오세요. 당신들이 모욕하는 이 왕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게 될 테니. 유라는 당신에게서 비싼 드레스를 입을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딛고 설 무대를 가진 것은 바로 나예요. 그날 밤 미나는 울지 않았. 촌스럽다와 집안일이나 잘해라는 모욕은 오히려 지훈의 인생에서 가장 큰 놀라움을 준비하는 그녀의 열정에 불을 지폈다. 지훈은 자신이 승리의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그 토요일 오후 미나의 집은 평소보다 더 더웠다. 에어컨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저녁 행사를 앞두고 점점 더 심해지는 지훈의 행동 때문이었다. 거실에서 지훈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을 높이 들고 유라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애교 섞이고 아첨하는 목소리는 시부모님의 점심 식사 설거지를 하고 있는 부엌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자기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가격 보지 말고 품질을 봐. 넌 오늘 밤에 여왕이 될 거잖아. 설마 할인 상품 입을 거야. 지훈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비누 거품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졌다. 가슴이 아팠다. 불과 일주일 전 지훈은 절약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나의 비타민을 사기 위한 추가 생활비 주기를 거절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애인에게 가격을 보지 말라고 하고 있었다. 지훈 씨, 여기 아메리카노요. 미나는 남편의 로맨틱한 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거실 테이블에 컵을 내려놓았다. 지훈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와, 그 버건디색 정말 예쁘다, 유라야. 내 하얀 피부가 그 드레스 입으면 더 빛날 거야. 백리스 모델이네? 와, 정말 섹시하다. 이 집에 있는 여자랑은 완전 다르네. 걔는 꾸미면 꼭 페인트 다 떨어진 시골 장승 같거든. 지훈이 곁눈질로 미나를 힐끗 보며 비꼬았다. 휴대폰 화면에서 유라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 지훈 씨도 참. 근데 이거 가격이 꽤 나가요. 오빠, 50만 원인데 괜찮아요? 50만 원. 푼돈이지. 지훈이 거만하게 소리쳤다. 어제 준 추가 신용카드로 긁어. 아직 한도 많이 남았어. 널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어? 미나는 잠옷 뒤로 주먹을 꽉 쥐었. 그 신용카드. 지훈은 은행에서 자신의 신용이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미나가 온라인 케이터링 사업 수익금으로
매달 카드값을 몰래 갚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 지훈은 자신의 월급이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돌려막기 신세였는데, 그리고 지금 미나의 피땀 어린 돈이 다른 여자의 몸을 치장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미나야. 갑자기 최 여사가 손님방에서 지훈의 회색 정장을 들고 나타났다. 넌 맨날 멍하니 있기만 하니. 이 지훈이 정장 아직 제대로 안 다려졌잖아. 봐. 소매에 아직도 주름이 있잖아. 네가 지훈이를 친구들 앞에서 거지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 미나가 깜짝 놀랐다. 죄송해요, 어머님. 방금 설거지를 마쳐서요. 이리 주세요. 다시 다릴게요. 그냥 다리기만 하지 마. 섬유유연제 듬뿍 써. 향기가 배어야 해. 최 여사가 미나의 얼굴에 정장을 던지며 명령했다. 지훈이는 품이 있는 여자랑 데이트할 거야. 내 때문에 정장에서 퀴퀴한 주방 냄새가 나게 하지 마. 미나는 남편의 정장을 끌어안았다. 지훈의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한때 미나를 사랑에 빠지게 했던 향기였지만 이제는 상처만 남겼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미나는 다리미판으로 향했다. 정장 위를 스치는 뜨거운 다리미질은 마치 이미 부서진 자신의 마음을 다림질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늘 밤 지훈이 50만 원짜리 빨간 드레스를 입은 유라와 나란히 서서 미나의 고통 위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기억해, 미나.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전화를 끊고 다림질하는 미나 뒤에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오늘 밤 나한테 전화하거나 문자하려고 하지 마. 방해받고 싶지 않아. 이웃이 내가 어디 갔냐고 물으면 외국 투자자랑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다고 해. 네, 여보. 미나가 돌아보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다리미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이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 그녀의 눈을 가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훈이 미나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거기에 따라올 꿈도 꾸지 마. 그랜드미나 호텔 경비는 삼엄해. 거기 경비원들은 거지 쫓아내는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네가 그 초라한 몰골로 무작정 나타나면 길고양이처럼 쫓겨날 준비나 해. 미나는 정장천이 뜨겁게 지글거릴 때까지 다리미를 세게 눌렀다. 그녀는 폭발 직전의 분노를 억누르며 깊은 숨을 쉬었다. 걱정 마세요, 여보. 저도 제 분수를 알아요. 미나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전 거지로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주인으로 갈 거니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저녁이 되었다. 지훈은 미나의 노력 덕분에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준비를 마쳤다. 머리는 비싼 포마드로 단정하게 빗었고 구두는 아버지 강 선생이 직접 닦아주어 반짝였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춘 아버지였다. 어머니, 아버지, 저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밤 제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훈이 부모님의 손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다. 조심해서 다녀오렴, 아들아. 유라 양에게도 안부 전해주고 엄마가 100% 지지한다고 전해줘. 최 여사가 마치 유라가 자신의 진짜 며느리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외쳤다. 지훈은 부엌 문지방에 서 있는 미나를 지나쳐 걸었. 그는 작별 인사도 눈길도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미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않았다. 지훈은 미리 예약해둔 고급 콜택시에 올라타 유유히 떠났고 미나는 담장 너머로 서서히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집안의 오만한 소란을 대신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미나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고 단단히 잠갔. 그녀는 몸을 돌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TV 시청에 몰두한 시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미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평소처럼 베개 밑에서 울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발걸음이 단호하고 확고했다. 그녀는 가장 깊숙한 옷장을 열었다. 낡은 잠옷 더미를 밀어내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검은색 쇼핑백을 꺼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휴대폰을 꺼내 김 부장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미나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 더 이상 학대받는 아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위험 있는 기업 리더의 목소리였다. 제 프라이빗 스위트룸은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지금 바로 픽업 차량을 보내주세요. 눈에 띄지 않게 단지 후문으로요. 옷은 호텔에서 갈아입겠습니다. 미나는 방구석이 깨진 화장대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을 쓸었다. 마지막으로 마음껏 파티를 즐기세요. 지훈 씨, 유라 씨, 미나가 얇게 비웃으며 중얼거렸다. 왜냐하면 오늘 밤 12시가 되면 당신들의 호박마차는 썩은 호박으로 변할 테니까. 학대받는 아내로서의 미나의 고통의 장은 끝났. 이제 여왕이 자신의 체스말을 움직일 차례였다. 어머니, 아버지, 저 앞에 편의점에 잠깐 다녀올게요. 두통약 좀 사려고요. 머리가 좀 아파서요. 미나는 거실 문지방에 서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편안한 세틴 속옷을 입고 있었고 역할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최 여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그래, 다녀와. 오래 걸리지 마. 지훈이가 준 생활비로 군것질하면 가만 안 둬. 약만 사. 과자 사지 말고. 지훈이는 밤늦게까지 힘들게 돈 버는 사람이야. 함부로 쓰지 마. 네, 어머님. 미나가 짧게 대답했다. 얇은 고무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섰다. 점점 한적해지는 주택가 골목을 걸었다. 어둡고 이웃의 시선이 닿지 않는 단지 뒤쪽 길모퉁이에 이르자 짙은 선팅이 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엔진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으르렁거렸. 깔끔한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재빨리 나와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하십니다. 박미나 회장님. 김 부장님께서 호텔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운전사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매우 정중하게 인사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길가 쓰레기통에 슬리퍼를 버린 뒤 차갑고 고급스러운 아로마 테라피 향이 나는 차 안으로 들어갔다. 출발하세요. 기사님, 대로로 가지 마세요. 남편의 택시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차는 도시의 거리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차 안에서 미나는 고무줄 머리끈을 풀었다. 그녀의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가 아름답게 풀어헤쳐졌.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지치고 학대받던 아내의 얼굴은 서서히 사라졌다. 부동산 사업을 지배하는 여인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뀌었다. 15분 후 차는 그랜드미나 호텔의 VIP 전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 지하 주차장에서 최상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바로 연결되는 개인 엘리베이터가 이미 열려 있었다. 충직한 호텔 지배인 김 부장이 환한 미소로 그곳에 서 있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장님. 김 부장이 친절하지만 깊은 존경심을 담아 인사했다. 모든 것이 지시하신 대로 준비되었습니다. 혜진 씨도 위에 와 있습니다. 회장님을 변신시켜 드릴 생각에 손이 근질거린다고 하더군요. 미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김 부장님. 볼룸 상황은 어떤가요? 상황입니다. 회장님, 초대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남편분, 그러니까 강지훈 씨와 그의 파트너도 방금 메인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포토부스에서 사진 찍느라 바쁩니다. 김 부장이 실시간 CCTV 녹화 영상이 담긴 태블릿을 건네며 보고했다. 미나는 태블릿 화면을 힐끗 보았다. 장미꽃 장식 앞에서 지훈이 유라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유라는 등이 활짝 파인 강렬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매우 눈에 띄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모습이었. 지훈은 마치 그날 밤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이를 드러내 보였다. 잠깐 즐기게도.
미나가 차갑게 중얼거렸.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며 펜트하우스 층에서 문이 열렸다. 미나가 발을 내딛자마자 짧은 단발머리에 세련된 여성이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 바로 미나의 절친이자 오늘 밤을 위해 미나가 특별히 비행기로 모셔온 유명 패션 스타일리스트 혜진이었다. 세상에, 미나야, 너 정말 미쳤구나. 혜진이 미나의 어깨를 잡고 가볍게 흔들며 소리쳤다. 몇 년 동안 콩쥐 연기하는 거 지겹지도 않니? 내 얼굴 좀 봐. 칙칙하고 기름기 좔좔 흐르잖아. 내 남편은 정말 눈이 없나 봐. 다이아몬드 같은 아내를 두고도 몰라보다니. 미나는 상쾌하게 웃었다. 집에서는 오랫동안 내지 못했던 시원한 웃음이었다. 눈에 콩깍지가 신 거지. 혜진아, 예전에는 소박함이 그를 충실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 알고 보니 소박함이 그를 더 기어오르게 만들었지. 이제 내 본 모습을 되찾아줘. 알겠습니다. 보스. 우리 팀은 모두 준비됐어. 오늘 밤 그 지훈이랑 그의 정부 심장마비 걸리게 만들어주자고. 혜진이 신나게 외쳤다. 미나는 밝은 조명이 달린 화장대 의자에 앉았다. 혜진의 어시스턴트 3명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한 명은 수백만 원짜리 스킨케어 제품으로 미나의 얼굴을 닦아냈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드레스를 준비했다. 그 과정은 1시간이 걸렸지만 결과는 정말 마법 같았다. 미나의 칙칙한 피부는 사실 먼지와 피로로 덮여 있었을 뿐이었다. 관리를 받자 그녀의 피부는 자연스럽게 빛났다. 머리는 우아한 모던 업 스타일로 연출되어 그녀의 긴 목선을 드러냈. 화장은 대담하면서도 품위 있게 하여 그녀의 날카로운 눈과 도톰한 입술을 강조했다. 이제 대망의 걸작이야. 혜진이 마네킹을 덮고 있던 커튼을 열며 말했. 거기에는 매우 우아한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이브닝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유라의 드레스처럼 촌스러운 스팽글은 많지 않았다. 이 드레스는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졌고 가슴과 소매 부분에 진짜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섬세하게 흩뿌려져 있어 조명을 매우 아름답고 신비롭게 반사했다. 그 드레스는 단순히 불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이건 파리 디자이너가 널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거야. 미나야, 가격은 뭐? 내 남편 자존심 10번은 살 수 있을 정도? 혜진이 농담했다. 미나는 그 드레스를 입었다. 몸에 꼭 맞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눈이 아플 정도로 순수한 광채를 내는 다이아몬드 주얼리, 세트 귀걸이, 목걸이, 팔찌를 착용했다. 최 여사가 착용한 도금금 장신구와는 차원이 달랐다. 미나는 천장 높이의 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모습은 더 이상 바닥을 닦으라고 명령받던 아내 미나가 아니었다. 그 모습은 비즈니스 제국의 진정한 주인, 여왕 미나였다. 완벽해. 혜진이 감탄하며 속삭였다. 너 정말 비싸 보여, 미나야. 맹세코 소름 돋아. 김 부장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박미나 회장님. 오프닝 행사가 15분 후에 시작됩니다. 사회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망설임도 촌스럽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움도 없었다. 내려가죠.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 마치 지훈의 파멸을 향한 카운트다운 시계 소리처럼 들렸다. 아래층에서 지훈은 아마 와인잔을 들고 자신이 최고라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는 최상층에서 그가 촌스럽다고 모욕했던 아내가 무대를 장악하고 그가 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날 밤 그랜드 미나 호텔의 그랜드 볼룸 내부는 마치 지상의 천국 일부를 거대한 방 하나에 옮겨놓은 것처럼 정말로 눈부셨다. 천장에 샹들리에에 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따뜻한 황금빛을 반사하며 거울처럼 반짝이게 닦인 대리석 바닥을 비추었다.
네덜란드에서 직송된 신선한 백합 향기가 공기를 가득 메웠고 방을 채우기 시작한 수백 명의 초대 손님들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섞였다. 지훈은 마치 그곳의 주인인 양턱을 높이 쳐들고 거대한 이중문을 통해 들어섰다. 그의 왼쪽 팔에는 유라가 애교스럽게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바닥을 쓰는 빨간 드레스는 걸을 때마다 일부러 펄럭여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도록 했다. 지훈은 오늘 밤이 자신의 전성기라고 느꼈다. 엘리트들 한가운데서 집에 두고 온 법적 아내보다 자신과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자를 팔짱 끼고 있었다. 미쳤다. 오빠. 여기 정말 호화롭다. 유라가 주위를 둘러보며 장식품들의 가격을 가늠하며 속삭였다. 저것 봐. 꽃이 다 진짜야. 그리고 뷔페 테이블에 있는 접시들은 금으로 도금된 것 같. 지훈은 값비싼 정장으로 감싼 가슴을 부풀리며 자랑스럽게 낄낄거렸다. 당연하지, 자기야. 이건 상류층 파티잖아. 손님들도 선택된 사람들이고 나 같은 중요한 사람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데려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 미나를 데려왔다고 생각해봐. 분명 음식 가격 계산하느라 바쁘거나 촌스럽게 접시 사진이나 찍고 있었을걸. 유라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우아한 오케스트라 음악 사이에서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아, 그 촌스러운 내 아내 얘기 좀 하지마. 오빠, 기분만 나빠지잖아. 그냥 파티나 즐기자. 나 와인 좀 갖다 줘. 아까 앞에서 사진 찍느라 목말라. 그들은 바 테이블로 걸어갔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남자 웨이터가 분주하게 잔을 정리하고 있었다. 유라는 거만하게 그 웨이터 얼굴 앞에서 마치 애완동물을 부르듯 손가락을 튕겼다. 어이, 거기요. 일 좀 빨리빨리 해요. 나 마실 것 좀 주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VIP 손님인 거 안 보여요? 유라가 큰 소리로 소리치자 근처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불쾌한 듯 돌아보았. 웨이터는 깜짝 놀랐지만 여전히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여기 있습니다. 음료입니다. 유라는 잔을 거칠게 낚아채고 조금 맛본 후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 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안 시원해. 너 일할 생각 있어? 없어? 5성급 호텔인데 서비스가 동네 분식집 수준이네. 지훈은 유라를 꾸짖기는커녕 죄 없는 웨이터를 함께 나무랐다. 내 약혼녀가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일하려면 제대로 해. 이런 호화로운 호텔 망신시키지 말고 조심해. 내가 매니저한테 보고해서 오늘 밤 당장 해고시킬 수도 있으니까. 웨이터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수치심을 참으며 연신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자신이 매우 강력하다고 느꼈다. 그는 집에서 미나를 대하듯 자신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은 누구든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웨이터를 실컷 나무란 후 지훈은 유라를 데리고 하는 몇몇 사업 동료들에게 인사하러 돌아다녔다. 그는 경쟁사 파트너 중 한 명인 박 부장이 디저트 테이블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지훈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즉시 유라를 끌어당겼다. 안녕하세요, 박 부장님. 와, 여기서도 뵙네요. 지훈이 일부러 친한 척하며 큰 소리로 인사했다. 박 부장은 이런 우아한 행사에 비해 너무 눈에 띄는 유라의 옷차림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보았. 오, 강 팀장님. 네. 주최 측에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누구랑 오셨습니까?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은 유라의 허리를 더욱 꽉 끌어안았. 소개할게요. 부장님. 제 파트너 유라입니다. 예쁘죠? 뭐 아시다시피 성공한 남자는 옆에 어울리는 수준의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명망 있는 행사에 데려오면 보기 좋고요. 지훈이 이미 결혼한 것을 아는 박 부장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저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유라 씨. 저는 강 팀장님께서 그 자주 얘기하시던 아내분이랑 오신 줄 알았네요.
지훈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어색하게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 하느라 바쁩니다. 부장님, 아시잖아요. 가정주부들은 우리 같은 상류층 환경에 어울리기 좀 힘들어하죠. 화려함에 놀랄까 봐요. 그러다 기절할지도 모르죠. 하하, 유라도 억지로 웃었다. 네, 박 부장님. 억지로 따라왔다가 옷차림 때문에 망신당하면 불쌍하잖아요. 차라리 제가 지훈 씨랑 같이 오는 게 낫죠. 더 잘 어울리잖아요. 그들은 지훈이 가상의 프로젝트와 이 초대장을 얼마나 대단하게 얻었는지에 대한 대화를 주도하며 계속 이야기했다. 지훈은 방구석마다 숨겨진 CCTV 카메라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 모든 모욕, 모든 오만함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영상들은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미나의 손에 있는 태블릿으로 직접 전송되고 있었다. 이 호텔 주인 대단하다, 오빠. 유라가 아직 비어있지만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메인 무대를 감탄하며 말했다. 분명 엄청난 부자에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고 품이 있는 사람이겠지.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는 가난뱅이들하고는 다를 거야. 당연하지. 지훈이 아는 척하며 대꾸했다.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랜드미나 그룹 주인이 미스터리한 여성이래. 분명 대단하고 단호하고 현대적인 커리어 우먼일 거야. 이상적인 여성상이지. 고추 가격 오르는 것만 아는 미나랑은 하늘과 땅 차이야.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말이 인생 최대의 아이러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매일 집에서 짓밟던 인물을 하늘 높이 칭송하고 있었다. 그는 촌스럽다고 같이 오지 못하게 한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이상형이라는 것을 찬미하고 있었다. 오케스트라 음악이 더 웅장한 템포로 바뀌기 시작했다. 메인 이벤트가 곧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지훈은 유라를 데리고 무대와 가장 가까운 앞자리로 갔다. 그는 주목받고 싶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강지훈이 성공한 사람들의 맨 앞줄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가자, 유라야, 앞으로 가자. 그래야 나중에 사진작가가 사진 찍을 때 우리 얼굴이 신문이나 비즈니스 잡지에 나올 거 아니야. 지훈이 신나게 제안했다. 그들은 다른 손님들의 쌀쌀맞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례함에 방해받은 몇몇 손님들을 밀치며 군중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다. 지훈에게 오늘 밤은 자신의 무대였다. 그는 진짜 무대의 막이 곧 열리고 자신이 맡은 역할이 왕자가 아니라 운명에게 비웃음당할 광대라는 것을 몰랐다. 그랜드 볼룸 박로비는 마찬가지로 붐볐다. VIP 초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따라온 최 여사와 강 선생은 호화로워 보이는 호텔 구석구석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 찍기에 바빴다. 금색 스팽글이 가득한 화려한 투피스를 입은 최 여사는 강 선생에게 대리석 기둥 앞, 거대한 화분 옆, 심지어 문이 미적인 유리로 덮인 화장실 앞에서 자신을 찍어달라고 여러 번 졸랐다. 여보, 여기서 나 좀 찍어줘. 진짜 부자처럼 보이게 나중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서 이웃들 배 아프게 할 거야. 최 여사가 손에 찬 금팔찌를 자랑하며 포즈를 취하며 소리쳤다. 강 선생은 지훈이 할부로 사준 스마트폰으로 아내를 찍으며 순순히 따랐다. 됐어, 여보. 이제 지훈이 찾으러 가자. 잠깐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만난다고 했잖아. 잠시 후 볼룸 문이 열렸다. 지훈이 유라를 팔짱 끼고 나왔다. 지훈의 얼굴은 마치 새로운 트로피를 자랑하고 싶은 듯 부모님을 보고 환해졌다. 어머니, 아버지, 지훈이 불렀다. 최 여사는 즉시 돌아보았고 유라를 보고 감탄하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작게 박수를 치고 그들에게 달려갔다. 세상에, 유라구나. 정말 예쁘다. 얘야. 최 여사가 호들갑을 떨며 유라의 팔을 잡고 비싼 드레스의 천을 만져보았다. 와, 천이 정말 부드럽다. 비싸겠지? 어휴, 지훈아, 너는 정말 파트너 고르는 눈이 있구나. 이것 봐요, 여보.
이게 바로 잘 어울리는 커플이지. 지훈이는 잘생겼고 유라는 한국 연예인처럼 예쁘잖아. 유라는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거울 앞에서 연습한 미소였. 어머님도 참. 이 드레스는 지훈 씨가 골라준 거예요. 어머님. 지훈 씨가 안목이 높잖아요. 당연하지. 최 여사가 호텔 출입구를 쌀쌀맞게 쳐다보며 재빨리 대꾸했다. 마치 미나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며 미나를 데려왔다고 생각해봐. 어휴, 분명 창피했을 거야. 옷도 맨날 그 옷일 테고 얼굴은 칙칙하고. 유라가 이렇게 있으니 나도 아줌마 모임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잖아. 강 선생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유라는 세련돼 보여. 승승장구하는 지훈이한테 잘 어울려. 아내는 남편과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지 짐이 되어서는 안 돼. 지훈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부모님의 지지는 그의 죄책감을 마냥 남아있었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그는 미나를 배신한 자신의 결정이 미래를 위한 가장 올바른 조치라고 느꼈. 그럼 어머니, 저희 다시 들어갈게요. 행사가 곧 시작돼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로비에서 기다리세요. 나중에 제가 안에서 맛있는 음식 가져다 드릴게요. 지훈이 말했다. 지훈이 볼룸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의 곁눈질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VIP 전용 복도에서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곳에는 반짝이는 미드나잇 블루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4명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지시를 내리는 듯한 세련된 여성에게 둘러싸여 걸어가고 있었다. 그 여성의 걸음걸이는 매우 우아했다. 그녀의 자세는 곱고 자신감이 넘쳤다. 옆에서 본 얼굴 실루엣과 머리카락이 지훈에게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 지훈의 심장이 잠시 세차게 뛰었다. 미나? 지훈이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그 여성의 턱선과 오뚝한 코가 아내와 매우 닮았. 지훈은 얼어붙었고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그 여성은 마치 자신의 왕국을 시찰하는 여왕처럼 빠르고 위엄있게 걸었다. 그 여성이 뿜어내는 아우라는 매우 강하고 차갑고 다가갈 수 없었다. 오빠, 왜 멍하니 서 있어? 유라의 꾸짖음이 지훈을 생각에서 깨웠다. 지훈은 그 어리석은 생각을 떨쳐내려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작게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야. 방금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아서. 하지만 그럴 리가 없지. 지훈이 경멸적으로 비웃으며 대답했다. 누군데? 유라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방금 얼핏 미나랑 닮았어. 하하. 나 미쳤지? 설마 그 콩쥐가 VVIP 복도에 있을 리가. 걔는 지금쯤 집에서 구멍난 잠옷 입고 내 더러운 옷이나 빨고 있겠지. 지훈이 비꼬았다. 미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들은 최 여사는 즉시 역겹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어휴, 미나라고? 꿈에나 여기에 들어오겠지. 정문 경비원이 거렁뱅이인 줄 알고 벌써 쫓아냈을걸. 됐다, 지훈아. 걔 생각하지 마. 재수 없어. 네, 맞아요, 어머니. 제가 헛것을 봤나 봐요. 지훈은 다시 유라를 끌어안았다. 들어가자. 집에 있는 건 잊어버려. 오늘 밤은 우리 거야. 방음 처리된 두꺼운 유리로 가려진 복도 건너편에서 미나는 사실 그들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지훈이 유라와 시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 배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축하하고 있는지 보았다. 가슴이 울렁거렸지만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속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녀는 값비싼 클러치 백을 꽉 쥐었다. 김 부장님. 미나가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불렀다. 네, 박미나 회장님. 그녀 뒤를 충실히 따르던 호텔 지배인이 대답했다. 메인 연단의 마이크가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남편에게 인사할 때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없었으면 합니다. 미나가 차갑게 명령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대답했다. 미나는 무대 뒤편으로 통하는 입구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두꺼운 호텔 카펫 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쟁 깃발을 올릴 준비가 된 병사의 발걸음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방금 분명히 그녀를 보았지만 그 남자의 오만함이 진실로부터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지훈은 미나가 무력하고 약한 여자라고 너무나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훈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는 자신이 머무는 지붕을 몰래 지어준 여자를 얕보았다. 미나는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끔찍하면서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5분만 더 기다려요, 여보. 곧 당신이 모욕했던 콩쥐가 당신이 파티를 즐기는 이 궁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볼룸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불빛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 자리는 메인 무대를 향해 극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스포트라이트로 대체되었다. 부드럽게 흐르던 오케스트라 음악은 이제 웅장하고 가슴을 울리는 팡파르로 바뀌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넓은 공간,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다. 신사숙녀 여러분, 존경하는 VIP 초대 손님 여러분, 메인 무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우리는 이 그랜드미나 호텔의 화려함 뒤에 있는 특별한 인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제국을 맨손으로 일군 영감의 인물입니다. 8번 원형 테이블 근처에 서 있던 지훈은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서 가장 큰 박수를 쳤다. 그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는 호텔 주인이 분명 단호한 중년 여성이거나 어쩌면 자신의 회사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부유한 미망인일 것이라고 상상했. 들었어, 유라야? 맨손으로 시작했대. 정말 멋지다. 너도 그분한테 배워야 해. 그래야 나중에 내 아내가 되면 사업을 도울 수 있지. 설거지 세제나 축내는 미나랑은 다르게. 지훈이 유라의 귀에 속삭였다. 유라는 칵테일을 마시며 킥킥거렸다. 당연하죠, 오빠. 전 현대적인 여자잖아요. 이 호텔 주인하고는 분명 말이 통할 거예요. 모든 시선이 아직 비어있는 무대에 쏠려 있을 때 방 왼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바로 지훈이 서 있던 레드카펫 길목이었다. 손님들은 매우 강한 아우라를 풍기며 걸어오는 사람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자동적으로 비켜섰다. 지훈은 시야가 가려져 짜증스럽게 돌아보았다. 누구야? 저게? 길 지나가면서 예의도 없이. 지훈의 말은 목구멍에서 멈췄다. 그의 눈은 안구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휘둥그레졌다. 심장이 그 순간 멈춘 것 같았. 그곳에는 밤하늘에 별이 흩뿌려진 것처럼 반짝이는 짙은 파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완벽하게 감싸며 매혹적인 우아함을 드러냈다. 얼굴은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화장으로 꾸며져 있었다. 머리는 현대적인 업 스타일로 연출되어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장식된 긴 목선을 드러냈다. 그건 미나, 그의 아내였다. 구멍난 잠옷과 마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두고 온 아내였다. 지훈의 피가 즉시 끓어올랐다. 감탄에서가 아니라 폭발적인 분노 때문이었다. 그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그는 미나가 자신의 절대적인 명령을 어겼다고 느꼈다. 어떻게 저 촌뜨기 여자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지? 분명 잠입했을 거야. 분명 중고 옷을 빌리거나 값싼 의상을 대여해서 지훈을 감시하러 온 거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은 앞으로 뛰쳐나가 그의 아내가 지나가려 할 때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어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훈이 억눌렸지만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쉬쉬거렸다. 미나의 팔을 잡은 그의 소나기는 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강했다. 미나는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평소처럼 두려운 눈빛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시선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 손 놔요,
여보. 미나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다. 지훈은 다른 손님들의 주목을 덜 받기 위해 미나를 큰 기둥 뒤로 약간 끌어당겼다. 유라는 냉소적인 얼굴로 뒤따라왔다. 그녀의 눈은 부러움과 경멸이 섞인 시선으로 미나의 모습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었다. 너 귀먹었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촌스럽게. 지훈이 기둥 뒤에서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붉어졌다. 어디로 들어왔어? 뒷문으로? 내가 준 생활비로 경비원한테 뇌물 줬어. 아니면 설거지 아줌마라고 속여서 들어온 거야? 유라도 팔짱을 끼고 끼어들었다. 세상에, 오빠, 이게 오빠 아내야? 얘기 들었던 거랑은 완전 다르네. 알고 보니 화장 떡칠하는 아줌마였네. 근데 안타깝다. 오빠. 딱 봐도 대여한 옷이네. 길가 미용실에서 빌렸나 봐요. 언니. 조심해요. 나중에 찢어지면 배상하라고 할 텐데. 돈은 있어요? 지훈은 모욕적으로 웃었다. 돈이 어디서 나겠어. 옆집 가게에 외상이나 적겠지. 미나야, 잘 들어.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주위를 둘러봐. 여긴 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넌 이 파티의 오점일 뿐이야. 눈만 버리게 만들지. 미나는 지훈이 약간 비틀거리게 할 만큼 강한 힘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남편의 손아귀에 약간 구겨진 드레스 소매를 정리했다. 눈물도 애원하는 드라마도 없었다. 지훈 씨. 미나가 지훈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목소리로 불렀다. 날 오점이라고 촌스럽다고 했죠. 좋아요. 그 말 잘 간직해요. 곧 당신은 스스로 뱉은 침을 삼키다 살에 들리게 될 테니까. 어휴. 드라마처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훈이 거칠게 말을 잘랐다. 그는 미나의 얼굴 바로 앞에서 출구를 가리켰다. 지금 당장 돌아가. 내가 경비원 불러서 길 고양이처럼 끌어내기 전에 유라랑 내 동료들 앞에서 더 이상 창피하게 만들지 마. 맞아요. 유라가 부추겼다. 집에나 가요. 언니, 집에 있는 빨래나 신경 써요. 지훈 씨 불쌍하잖아요. 내일 입을 옷도 아직 안 다렸는데. 신데렐라 꿈꾸지 마요. 유리구두는 깨졌으니까. 미나는 유라를 힐끗 쳐다보고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미나의 눈에는 동정심이 서려 있었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영혼이 얼마나 왜소한지 안타까웠다. 전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갈 거예요, 여보. 미나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자부심의 마지막 5분을 즐기세요. 이 이후로 세상은 뒤바뀔 테니까요. 지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미나는 몸을 돌렸다. 그녀는 지훈과 유라를 떠나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이 명령한 대로 출구로 향하지 않았다. 미나는 건장한 경호원 4명이 지키고 있는 무대 옆 특별 계단 통로를 향해 군중을 가르며 똑바로 걸어갔다. 미나가 무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본 지훈은 비웃었다. 미친 여자 같으니 자기가 뭐라고 무대 쪽으로 가는 거야. 기껏해야 화장실을 찾거나 무대 뒤에서 남은 음식을 주우려는 거겠지. 그냥 냅둬, 유라야. 어차피 경비원한테 쫓겨날 테니까. 유라는 화장을 고치며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기분만 잡쳤네. 다행히 갔으니 됐어. 우리 다시 앞으로 가자. 호텔 주인이 나온대. 지훈은 다시 유라를 끌어안고 승리감에 젖었다. 그는 아내를 위협하는 데 성공했다고 느꼈다. 그는 여전히 미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다. 지훈은 미나가 두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미나는 자신의 왕관을 되찾으러 간 것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며 손님들의 속삭임을 깼다. 방 안의 불이 완전히 꺼지고 가슴 떨리는 어둠만 남았다. 무대 중앙을 정확히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하나만 밝게 켜져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가장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 미나 그룹의 단독 소유주, 매우 영감적인 여성 CEO입니다. 지호는 숨을 참았고 그의 눈은 무대를 바라보며 반짝였. 그는 새로운 우상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큰 박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 박수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뺨 때리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박미나 회장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그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볼륨 벽을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 무대 뒤에 거대한 붉은 벨벳 커튼이 천천히 자동으로 열렸다. 드라이 아이스의 인공 연기가 무대 바닥을 감싸며 마법 같고 신비로운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 옅은 안개 뒤에서 미나의 모습이 앞으로 나아왔. 집안일에 지친 아내처럼 비틀거리거나 고개를 숙인 걸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여왕의 당당한 걸음걸이, 치켜든 턱, 그리고 아우라였다. 그녀의 미드나잇 블루 드레스는 메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아름답게 반짝이며 방 안의 모든 눈이 그녀의 카리스마에 홀린 듯 깜빡이지 않고 고정되게 만들었다. 무대 근처 앞줄에 서 있던 지우는 여전히 신나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하지만 서서히 그의 손동작이 느려졌다. 가식으로 가득 찼던 그의 환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깊은 혼란의 주름으로 바뀌었. 그는 시력을 확인하기 위해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뚫고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다. 저건. 지훈이 목이 메인 채 나지막이 중얼거렸. 유라야. 저거 미나랑 너무 닮았는데. 옆에 서 있던 유라는 이미 먼저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기울어져 내용물이 비싼 카펫을 적셨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튀어나올 것 같았다. 오빠, 닮은 게 아니야. 저건 진짜 내 아내야. 저건 미나야. 말도 안 돼. 지훈이 공황 상태에 빠져 부인했다. 그의 목소리는 히스테리 때문에 점점 높아졌다. 옥수수 알만한 식은땀이 갑자기 그의 관자놀이에 맺혔다. 쟤는 미쳤어. 날 망신 주려고 무대에 올라간 거야. 촌뜨기 같은 여자, 무례하기 짝이 없네. 비상구로 몰래 들어온 게 틀림없어. 지우는 분노가 폭발하여 앞으로 나아가 미나에게 내려오라고 소리치고 끌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완전히 멈췄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를 들이받은 것 같았다. 무대 뒤의 영화관 스크린만 한 거대한 LED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 거대하고 웅장하고 반박할 수 없는 금색 애니메이션 그래픽 글씨가 나타났다. 우리의 회장님, 박미나님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무릎은 즉시 힘이 빠졌고 마치 몸의 모든 뼈가 강제로 뽑힌 것 같았다. 그는 뒤로 비틀거리다 다른 손님의 어깨에 부딪혀 거의 넘어질 뻔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은 수톤의 콘크리트에 짓눌리는 것 같았다.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고 엄청난 두려움과 불신을 온 혈관으로 펌프질했다. CEO, 소유주, 미나. 그가 매일 반찬이 짜다고 소리치던 아내, 그가 빠듯한 생활비를 주며 약값을 구걸하게 만들었던 아내, 그가 방금 5점이라고 부르며 촌스럽다고 쫓아냈던 아내, 무대 위에서 아까 유라에게 욕을 먹었던 호텔 지배인 김 부장이 미나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금으로 도금된 마이크를 건넸다. 미나는 우아하게 그것을 받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큰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나 그동안 낡은 잠옷과 내면의 고통에 가려져 있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좋은 밤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미나의 목소리는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맑고 단호하며 위엄있게 들렸다. 이 그랜드 미나 호텔 개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호텔은 제가 지난 5년간 가정주부로서의 임무 틈틈이 땀과 눈물,
그리고 인내로 쌓아 올린 꿈입니다. 한편 로비 밖에서는 대기 공간의 대형 텔레비전 화면으로 행사를 지켜보던 최 여사와 강 선생이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여보, 여보, 저거 미나야. 여보, 우리 며느리야. 최 여사가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TV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저 애가 이 호텔 주인이었어. 세상에, 여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어. 우리가 그동안 대기업 회장님을 모욕했던 거야. 여보. 그 금색 초대장도 걔가 준 거였어. 강 선생은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았다. 숨이 가빴다. 오늘 오후 미나에게 지훈의 구두를 닦으라고 시켰던 기억이 공포 영화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 다시 볼룸 안으로 돌아와 미나는 연설을 이어갔.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방 전체를 훑다가 마침내 한 지점에 멈췄다. 사형 선고를 막 받은 사람 같은 얼굴로 서 있는 지훈이 있는 지점이었다. 오늘 밤은 매우 특별합니다. 미나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서 지훈의 눈동자를 고정시켜 지훈을 무력하고 왜소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은 겉모습이 종종 속인다는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가짜 반짝임을 찾느라 바빠 신기루를 쫓다가 정작 자신들이 이미 집에 순수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이아몬드를 그들은 짓밟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단지 가치 없는 유리 조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침을 뱉습니다. 침묵. 수천 명의 손님들이 그 말을 되새기며 조용해졌다. 분위기는 숭고하면서도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그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반복해서 때리는 뜨거운 쇠몽둥이 같았다. 지훈은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땅속으로 사라지고 싶었다. 그의 수치심은 머리끝까지 폭발했다. 주변 손님들이 지훈과 유라를 쌀쌀맞게 쳐다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아까 기둥 뒤에서 그들의 싸움을 들었고 이제 그 어리석은 남자가 누구인지 깨달은 모양이었다. 저 사람이 아까 자기 아내 촌스럽다고 욕하던 남편이잖아. 지훈 근처에 한 사교계 여성이 역겹다는 투로 속삭였다. 세상에, 정말. 알고 보니 아내가 이 호텔 주인이었네. 저 남자 정말 창피하겠다. 바람 피우는 여자까지 데리고 오고 정말 은혜도 모르는 남자네. 그 속삭임들은 수천 마리의 벌이 지훈의 귀를 쏘는 것처럼 들렸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린 수치심 때문에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은 유라는 천천히 지훈의 팔에서 손을 뗐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마치 그 남자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인 것처럼 지훈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유라는 지훈에게 계속 붙어 있으면 자신도 함께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무대 위의 미나는 도망치려는 유라의 움직임을 보았다. 그녀는 얇게 미소 지었다. 우아한 승리의 미소였다. 파티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특별히 제 남편 강지훈 씨와 그의 파트너가 있는 앞 테이블 손님들을 위해 오늘 밤에 깜짝 선물을 즐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디저트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디슨 현실이라는 디저트 말이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갑자기 지훈과 유라를 향해 쏟아졌다. 수천 쌍의 눈이 일제히 그들을 향해 돌아갔다. 지훈은 눈부신 불빛 아래 뻣뻣하게 서서 아내를 저버린 배신자 남편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는 대중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졌고 자존심도 변명도 탈출구도 없었다. 유라의 손에 있던 잔이 마침내 떨리는 손가락에서 빠져나와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 그 깨지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그날 밤 지훈의 자아와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큼 크지는 않았다. 미나가 무대 계단을 하나씩 내려오자 그랜드 볼룸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그녀의 값비싼 구두굽 소리가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속삭이던 초대 손님들은 이제 여왕이 자신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 길을 터주며 질서정연하게 물러섰다. 미나는 지훈 바로 두 걸음 앞에서 멈췄다. 미나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지훈의 몸을 흠뻑 적신 식은땀 냄새와 대조를 이루었다. 미나야, 여보. 지훈이 더듬거렸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는 미나의 손을 잡으려 했고 창백한 얼굴에 매우 애처로워 보이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려 했다. 나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알고 보니 당신은 내내 대단했구나. 왜 진작 말 안 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호텔 경영하는 거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미나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몸을 약간 뒤로 물러나 지훈의 손이 허공을 잡게 했다. 부드럽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거절의 제스처였다. 돕는다고요? 미나가 찌르는 듯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익금을 다른 여자를 위해 쓰는 걸 돕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방금 당신이 바텐더에게 했던 것처럼 내 직원들을 얕보는 걸 돕는다는 건가요?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가시돋친 모래 같은 침을 삼켰다. 지훈 옆에서 유라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천천히 움직이며 유라는 출구 쪽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려 했다. 잠깐 미나의 목소리가 돌아보지도 않고 유라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도둑처럼 슬금슬금 갈 필요 없어. 가. 내 볼일은 너 같은 싸구려 여자랑 있는 게 아니야. 내 자존심은 너랑 남자를 두고 다투기에는 너무 비싸. 유라는 세게 뺨을 맞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역겨운 표정으로 지훈을 돌아보았다. 오빠, 문제는 오빠가 알아서 해결해. 난 끼어들고 싶지 않아. 지금부터 우리 헤어져.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알고 보니 아내한테 기생하는 남자랑은 수준이 안 맞아. 유라는 지훈이 선물한 클러치 백을 바닥에 던지고 손님들의 쌀쌀맞은 시선을 받으며 창피함에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뛰쳐나갔다. 지훈은 공허하게 유라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가 자랑스러워하고 수십만 원짜리 드레스를 사준 여자는 그가 무너지자마자 그를 버렸다. 이제 지훈은 미나와 단둘이 남았다. 미나야, 미안해. 지훈이 마침내 울었다. 악어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변할게. 약속할게. 제발 날 쫓아내지 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 너, 어머니, 아버지, 이 성공을 함께 즐기자. 응. 미나가 손짓했다. 김 부장이 낡고 끝이 약간 찢어진 천 가방을 들고 앞으로 나아왔다. 그 가방은 5성급 호텔의 화려함과 매우 대조적으로 보였다. 맞아요. 여보. 우리는 정말 처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미나가 그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요. 지훈은 혼란스럽게 그 가방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그건 당신의 낡은 옷들이 들어있는 가방이에요. 여보.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당신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입었던 옷들이요.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둘이서 나눠 먹었을 때, 그때 당신은 재산은 가난했지만 마음은 부자였어요. 난 그때의 당신을 사랑했어요. 미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강인함은 대단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약간의 지위를 가졌다고 느끼자 당신은 괴물로 변했어요. 당신은 밖에서 금은보화를 찾느라 집에 짓밟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죠. 당신은 날 촌스럽다고 모욕했어요. 사실은 내가 당신이 당당해 보이도록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누리던 모든 편의시설,
집, 차, 신용카드,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모든 것을 회수하겠어요. 미나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내 남편이야. 지훈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미나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두 명의 경호원이 재빨리 지훈의 어깨를 잡아 미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로비 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 최 여사와 강 선생이 울부짖으며 억지로 들어오려 했다. 미나야, 사랑하는 내 며느리야. 엄마가 미안하다, 얘야. 엄마가 잘못했어. 지훈이 버리지 마. 엄마가 다시 가난하게 살게 하지 마.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물은 뺨에 검은 마스카라와 섞여 흘러내렸다. 미나는 동정심 어린 눈으로 시부모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 아들 데리고 돌아가세요. 그에게 감사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동안 제가 불행을 가져온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당신들을 그 불행에서 해방시켜 드릴게요. 저 없이 행복하게 사세요. 미나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가 다시 자신의 위대한 무대로 걸어 올라갈 때 그녀의 파란 드레스가 아름답게 살랑거렸다. 저들을 끌어내. 미나가 보안 책임자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미나야. 지훈의 비명과 최 여사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멀어지다가 거대한 볼륨문이 경호원들에 의해 굳게 닫히자 사라졌다. 지훈은 호텔 밖 차가운 보도블록에 내던져진 자신을 발견했고 낡은 옷이 담긴 낡은 가방을 껴안고 있었다. 위에서는 그랜드미나 호텔이라고 쓰인 네온 사인이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 웅장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미나가 사악해서가 아니라 지훈이 남편의 복이 아내의 미소와 기도에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아내를 울게 만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복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었다. 볼룸 안에서 미나는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을 닦아내고 지지를 보내며 박수를 치는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모욕당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관을 되찾은 자유로운 여성이었다. 당신을 맨손일 때부터 함께해준 파트너를 결코 얕보지 마세요. 겉모습은 꾸밀 수 있지만 진실한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남편의 복은 아내의 기도와 행복을 통해 넘치게 흐릅니다. 순간의 쾌락을 쫓기 위해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사실 당신은 당신 삶의 축복의 기초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